안녕하세요. 행복한 중년 시대를 꿈꾸는 저는 임중년입니다. 요즘 여러 커뮤니티와 쇼츠를 점령한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흑백요리사 시즌2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방영된 회차인 요리천국 요리지옥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부제는 이겁니다. 요리 괴물이 된 이유. 오늘 리뷰는 단순히 재밌었다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멋진 인사이트를 주는 최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가지 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흑백요리사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회차가 공개되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보지만 제작진은 촬영 기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와 제작진은 같은 장면을 봐도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능은 모두가 선하면 재미없죠. 갈등, 긴장, 대비가 있어야 서사가 생기고 서사가 있어야 몰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프로그램이 누군가를 악역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악역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먼저 설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특정 인물은 자연스럽게 빌런으로 읽히는 편집에 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요리괴물 이하성 셰프가 그 축에 가까웠다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출연자의 인기가 확장되려면 요리괴물은 계속 빌런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요리지옥 미션에서 바로 그 반전이 보이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빌런에게 반전 매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캐릭터 분석처럼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리괴물이 악역으로 인식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말의 방식 때문이었죠. 요리괴물이 자신의 첫 번째 대결 상대인 송은 셰프에게 자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두 명과 다 일을 해본 마이클 앤서니 셰프가 자신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전했죠. 이러한 그의 발언은 시청자들에게는 오만함으로 읽혔습니다. 마치 미국 프로레슬링이 WWE에서나 보이는 트래시 토크와 같은 느낌이었죠. 이러한 발언은 격투기나 쇼 프로그램에서는 화제성을 끌어올리는 장치였지만 우리 문화권에서는 무례함으로 비치기 십상입니다. 특히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관계라는 맥락이 겹치면서 시청자들은 이렇게 느껴요. 야, 저 말은 본인뿐만 아니라 스승까지 욕되게 하는 발언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이건 악의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와 맥락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자면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지 않습니까?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은 순간일수록 말이 세지는 경우를요. 자,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백수저와 흑수저가 겨루는 흑백 팀전에서 요리괴물은 내가 더 잘한다,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1차전에 그가 출전하지 않고 팀이 졌을 때 그렇다면 내가 나서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2차전에서 팀장으로서 팀을 통솔하는 모습도 충분히 멋있었습니다. 문제는 3차전입니다. 3차전의 팀장은 일식 셰프인 칼마카세였습니다. 그리고 팀장을 다른 셰프에게 맡겼다면 그 순간부터는 팀장의 방식에 맞추는 것이 팀워크입니다. 그러나 요리괴물은 분단위로 맞추는 파인다이닝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답게 자신의 리듬대로 일이 주어지지 않자 계속해서 일을 달라고 재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죠. 아, 요괴는 자신의 방식만을 옳다고 느끼는 사람 아닐까? 야, 팀장 리더십을 과하게 흔드는 거 아니야?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니까 실력은 있지만 독선적인 빌런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화에 반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빌런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한 빌런은 미움조차 받지 못해요. 그냥 사라질 뿐이죠. 반대로 매력적인 빌런은 다릅니다. 미움을 받다가도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나와요. 아, 쟤는 인정. 이번 요리지옥 미션에서 요리괴물은 바로 그 지점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리천국은 소재와 상관없이 완성도 높은 음식을 선보이는 포맷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지옥은 완전히 달랐죠. 같은 소재로 여러 요리를 내야 하는 포맷이었습니다. 안성재 셰프와 백종원 대표의 심사 기준을 정리하면 대략 이런 축으로 보입니다. 첫째, 맛의 완성도. 둘째, 소재와의 연관성. 세 번째, 창의성. 특히 여러 요리를 연속으로 낼 경우 창의성은 아이디어가 아닌 여러 경험의 총량이 됩니다. 요리괴물의 나이는 어린 축에 속했지만 그의 요리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었죠. 한 가지 재료인 당근으로 시식자가 질리지 않게 계속 요리를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리괴물은 튀기고 굽고 샐러드를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양식 기반에서 한식, 일식까지 요리의 변주를 바꿉니다. 이 지점에서 시청자는 깨닫습니다. 이 사람의 승부욕은 그냥 잘난 척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요리 인성에서 나오는 거였구나. 네, 맞아요. 실력은 반전 매력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공감할 수 있는 서사가 붙어야 한다.
흑백요리사 시즌1을 떠올려 보면 결승의 감동은 요리뿐만 아닌 그 요리사의 인생 궤적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보다도 에드워드 리 셰프가 더 주인공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죠. 요리 괴물이 결승에 올라갔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 올라간다면 제작진은 분명히 그의 개인 서사를 풀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청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건 영화, 드라마, 만화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작법인데요. 예를 들어 인기 만화 블리치의 작가 쿠보 타이토는 악역 하나하나에게 서사를 다 부여합니다. 그래서 블리치 팬들은 이 만화는 머리로 보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죠. 개연성이 완벽하지 않아도 서사가 감정을 설득하면 우리는 빌런조차 응원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선역도 강해야 한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명의 인물을 더 살펴보죠. 요리천국에서 무려 185점이나 받고 결승에 먼저 선착한 최강록 셰프입니다. 최강록 셰프는 캐릭터가 매우 선명한 인물이죠. 이미 팬층이 두터운 인물이고 조림이라는 요리 정체성도 분명합니다. 거기다 말이 많지는 않지만 묘한 웃긴 구석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번 요리천국에서 최강록 셰프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개의 요리를 선보이는 동안 단 하나의 요리에 자신의 요리 세계를 농축해서 보여줬습니다. 요리도 말도 사람 자체도 조림보이라는 그의 닉네임처럼 농축된 캐릭터인 거죠. 명작은 주인공만 멋져서도 안 되고요. 빌런만 멋져서도 안 됩니다. 슈퍼맨에게는 렉스 루터가 있듯 조커에게도 배트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치 에너미의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데 필수이죠. 따라서 만약 요리 괴물이 결승에 올라 최강록 셰프와 맞붙는 그림이 완성된다면 그 결승전은 시즌 전체를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엔딩, 활용 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요, 남에게는 어쩌면 여러분이 빌런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저도 누군가에게 빌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냐고요? 저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은 너무 많고 우리는 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선은 지키되 나답게 사는 용기도 가지십시오. 자, 예능에서의 쇼맨십은 어느 정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요리 괴물이 현실에서도 송은 셰프한테 보였던 태도를 반복했다면 그는 결국 무너질 거예요. 반대로 방송에서 거칠게 보이던 사람이 현실에서는 예의 있고 남에게 따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격된다면 그것이 바로 반전 매력입니다. 실제로 후배 셰프들이 요리 괴물 셰프가 정말 잘 챙겨준다고 하죠.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서 나락을 피하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면서도 나답게 사는 용기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 두 번째, 실력을 부단히 쌓으십시오. 우리가 어른이라면 결국 스스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노력은 실력을 만들고 실력은 결국 매력이 되죠.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실력 없는 빌런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건 그냥 민폐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카리스마와 실력을 겸비한 빌런은 사실은 주인공과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방영된 여러 회차 중에서 적어도 요리 괴물에게서는 공부, 노력, 실력의 흔들림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그게 그를 매력화시키는 가장 큰 자산인 것입니다. 오늘은 흑백요리사 시즌2 요리천국 요리지옥편을 리뷰하면서 요리괴물 이하성 셰프가 왜 요리괴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매력적인 악역이 어떻게 반전 매력을 획득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빌런이든 주인공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결국 부단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만 자신만의 매력을 기를 수 있죠. 이미 중년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회의감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계속 쌓아 올리는 사람은 언젠가 빛이 납니다. 노년의 후덕죽 셰프 그리고 임성근 기능장님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나이가 아니라 공부와 실력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년인 우리는 어떨까요? 아직 나만의 실력을 쌓을 시간도, 내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도 충분합니다. 요리 괴물의 요리 실력처럼 계속 쌓아 올린 사람은 결국 빛이 나는 거죠.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만의 매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시대의 임중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보내세요. 안녕.